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년도 기사 2회차 실기시험 통계 결과가 발표가 났죠. 네, 그래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1834명이 응시를 해서 1338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이 72%가 나왔고요.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시험 종목은 16%가 나왔고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26%가 나왔습니다. 근데 응시 인원 비율을 보면 지금 기사 등급이 특히 많죠. 17,000명이나 응시를 했고 그 중에 2,800명가량이 합격을 한 걸로 나왔는데 굉장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이렇게 합격률이 높이 나온 거를 근거를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는 이제 작업형입니다. 작업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처리 계열은 전부 다 필답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 난이도가 더 체감상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몇 번이고 영상에서 제가 같은 말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몇 번이고 강조해도 사실 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좀 아셔야 되는 게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분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저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단은 당연히 응시자 본인이 뭔가 판단을 하셔야겠죠. 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 뿐 판단은 이제 본인 몫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예전에 준비할 당시에 물론 개편 전이긴 합니다만 20년도 이전에 시험을 볼 당시에 어땠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보처리 기사하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같이 준비했거든요. 같이 준비해서 이제 필기랑 실기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당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사 것까지 공부를 이제 하는 측면이 있죠. 뭐 중복된 부분도 있고 기사에서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얻었냐면 실제로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해서 대신에 기사 등급은 결국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 유효기간이 완료됐어요. 실기 도전을 계속했으나 네, 제가 당시에 이랬거든요. 산업기사는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기사 등급은 제가 결국 합격을 못하게 돼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실력 부족으로 필기 유효기간 2년 만료될 때까지 실기를 계속 도전을 했으나 결국 실패를 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정보처리 기사를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를 제가 필기를 다시 준비해서 다시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딱 여기까지 사례만 봤을 때 내가 기사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기사 등급을 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합격 비율만 보더라도 16%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10%대 이 비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 등급이.
어쩌다가 20% 30% 나오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50% 이상 나오는 비율이 지금 없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게 주관식 필답형이라서 어렵다라고 체감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출제 범위도 굉장히 넓고 기사 등급에서 출제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죠. 네. 뭐 실제 큐넷 사이트만 당장 들어가서 보더라도 알 수가 있듯이. 자, 정보 처리 기사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이 필기도 그렇지만은 실기도 이게 굉장히 넓어요. 이 넓은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래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체감상 어렵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저의 사례를 설명드리는 거냐면 이게 개편을 한 이후에도 이 전략이 분명히 먹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기사 등급 난이도를 공부를 함으로써 산업기사를 합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내가 기사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갖춰져 있다라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이제 합격률이 그래도 조금은 더 높죠. 26%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관건은 뭐냐면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은 이겁니다.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네, 내가 필요한 거는 기사 등급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사 등급이 필요한 건 맞는데 기사 등급이 필요한 건 맞지만 적어도 산업기사를 같이 준비함으로써 일단 산업기사를 챙기고 나서라도 계속 기사 도전을 해보자. 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사 등급을 내가 계속 도전을 하는데 일단 산업기사는 챙기고 보자 라는 이런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기사를 되게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일부 분들이 그러거든요. 보통 이게 산업 분야나 이게 기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자격증을 되게 등하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산업기사라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사가 좋다라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하시건 뭐 학점은행제를 하셨건 뭔가 4년제 졸업장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일단은 산업기사도 같이 일단은 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짜서 두 종목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혹시나 내가 기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좋아, 그러면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좀 같이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서셔야 돼요. 예, 합격률 통계만 보더라도 산업기사가 더 높죠. 예, 여전히 기사보단 높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에 대한 내 기초 베이스가 도저히 나는 없는 상황이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이 두 개를 같이 준비를 하는 측면으로 가되 아 이거를 좀 더 기초적인 지식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그래서 1번 전략이 이거고요. 1번 전략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전략은 말 그대로 기사와 산업기사를 같이 준비하는 거죠. 네, 이게 1번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기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능사 산업기사를 같이 준비. 네, 이게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같이 준비하는 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또 3번 전략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기능사하고 기사를 같이 준비한다. 네,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정보처리라는 자격증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어쨌든 공공기관에 나중에 지원할 때나 또는 이직을 할 때 내가 스펙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사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비단 정보 처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자격증 분야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저도 이제 건축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뭐 생산자동화 기능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능사 등급이 바로 기초 지식의 출발점이거든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출제 범위가 제일 좁은 범위로 보는 게 원래 기능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사 거를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뭔가 산업기사로 넘어가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원래 정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학력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나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기초 지식부터 공부하자라는 측면으로 기능사부터 우선은 난이도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이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출제기관에서 난이도 조절을 좀 실패해가지고 민원을 많이 투기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4년제 대학교 졸업 나왔으니까 난 바로 기사 쳐야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판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상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냥 냅다 그냥 정보처리 기사 시험 준비했다가 결국에는 탈락을 막 여러 번 하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사도 못 건지고 뭐 아무 자격증도 취득 못하고 있는 그런 멘탈이 막 탈탈 털리실 대로 털리실 분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사만 딸랑 준비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할 거면 차라리 이 세 번째 전략으로 기능사하고 기사를 같이 준비하든지 아니면 기능사하고 산업기사를 같이 준비하는 전략으로 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1번 전략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완전 기초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이나 3번 전략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이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 예. 그래서 이 출제 범위가 워낙에 기사는 넓기 때문에 기사 등급을 여러분 준비하려면은 굉장히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좀 전략을 이게 내가 이제까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전략을 다시 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은 적어도 2번 전략이나 3번 전략, 이 제가 언급한 이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번 2회차 실기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단 객관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정말 어려운 자격증이구나. 어려운 거 맞아요. 진짜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도 이것도 어려운 자격증이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26%밖에 안 나왔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7,000명 시험 보신 분들 중에 혹시나 탈락하신 분들은 만약에 제 영상의 내용을 좀 동영상 시청을 해보시고 이 전략으로 한번 가볼까? 내가 이 기사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자격증을 공부하는 거를 절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자격증의 기초 지식은 기능사부터 출발입니다. 절대 내가 기능사 준비를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능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주변에서 만약에 야 뭐하러 기능사를 봐, 야 그냥 산업기사 기사 봐,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과 그 말을 한 사람과 내가 실력이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역량도 다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절대 그 충고를 해주는 사람과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고 내가 도저히 기사 문제가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그럼 아직 공부가 아직 좀 하기에는 좀 버겁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기능사 산업기사 수준으로 낮춰서라도 등급을 준비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돼야 나중에 기사 도전을 할 때 뭔가 좀 내가 더 동기부여가 되고 아 내가 좀 더 근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 출발점이 되는 거지. 냅다 그냥 주변에서 기사시험 바로 그냥 가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냅다 기사시험 가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그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서 기사시험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기사시험 준비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가진단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기능사를 준비해야 될지 산업기사를 준비해야 될지 기사를 준비해야 될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저 참고로 아니 도대체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길래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막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저도 산업기사까지는 제가 보유 중이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저의 사례를 통해서 보다 좀 더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펙을 맞춰가는 그러한 어떤 현명한 판단을 많은 그 불합격자분들이나 또는 시험을 앞으로 새로 준비하시는 신규 응시자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남깁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기능사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사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떨어졌어? 아 오케이 다음에 다시 준비하면 돼. 그리고 다시 준비하되 기왕이면은 내가 기능사 산업기사를 아직 본 경험이 없다. 아 그러면 난 이거 같이 준비해봐야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재도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3회차 시험 실기시험이 곧 다가오죠. 네, 그래서 3회차 시험에서는 이제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시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